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요즘 금투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또 금투세 때문에 국내 증시가 당분간 안 좋을 거라는 그런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는 이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 예를 들어서 금투세와 어떤 차이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투자소득세는 입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예돼 가지고 일단 25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지금 정부와 여당과 또 소액 투자가 개미들은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죠. 근데 야당이 워낙 세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주장은 실제로 소액 투자자는 세금 낼 일이 별로 없고 부자들은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근데 하여튼 폐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현재 입법상으로는 25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소득이 5천을 초과하면 22에서 27.5%까지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반기마다 원천 징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좀 이제 해외 투자랑도 다른데 해외 투자는 연간 실현 이익을 이제 합산해서 그 다음에 5월에 신고 납부를 하죠. 근데 반기 원천 징수 사실 이런 세금 본 적이 없거든요. 반기마다 원천 징수를 하겠다는 건데 주식 팔아서 출금하면은 그걸 어떻게 원천 징수를 하겠다는 건지 물론 이제 거래할 때마다 매도할 때마다 원천 징수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요. 또 이제 계좌를 여러 개 운영할 경우 원천 징수하는 계좌를 미리 신고해서 그 계좌에서 원천 신고를 하겠다는 건데 조금 하여튼 졸속입니다. 우리나라 입법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야가 맨날 만나서 싸우다가 막판에 그냥 대충 합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속 입법이 많죠. 부동산도 그렇고 금투세도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졸속 입법이 많습니다. 지금 해외 투자는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냐 하면요. 연간 실현 이익이 250만 원 초과하면 초과분의 이제 22%를 내게 됩니다. 연간 실현 이익입니다. 실현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평가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고 팔고 이익이 난 것도 있고 손실이 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익에서 손실을 빼서 그 합산한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를 과세합니다. 제가 실제로 22년에는 그래서 이제 실현 이익을 전체 이익은 이거보다 조금 더 컸었는데 하여튼 실현 이익을 24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5월에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23년 5월에는 신고도 없었고 납부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3년에는 25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 이익이 474만 원이 났고요. 그래서 22% 49만 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가족 계좌를 2개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게 세금이 세대별이 아니라 이제 개인별이죠. 그래서 가족 계좌가 2개가 있는데 둘 다 250만 원 이하로 이제 실현 이익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 다 신고 납부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양도 차익이 났는데 세금은 제 계좌만 하여튼 49만 원 납부했습니다. 배당은 15%를 현지에서 15%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래서 여기 합산하지 않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 하면은 저는 계좌가 많습니다. 원래 증권사 출신이고 하여튼 주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은 주로 이제 미래에셋증권으로 하고요. 하나금융이나 NH에도 이제 계좌는 있는데 또 요거는 주로 청약할 때만 씁니다. 다른 계좌들도 있는데 관리하기 귀찮아서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은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도 수익이 이제 얼마 났다고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그 하여튼 뭐 이메일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면은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무료로 신고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신고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무료로 해주고요. 이제 납부는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은 주로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수수료가 싸거든요. 그다음에 해외 주식은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만 해서 저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외 주식만 하니까 계산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또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이 이렇게 직접 미국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있지만 국내 상장 미국 ETF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상장 미국 ETF는 세금 내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도 시 수익이 났을 경우 수익의 15.4%를 원천 징수합니다. 15.4%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배당을 받으면 14%의 지방세까지 해서 15.4%를 배당소득세를 내죠. 그래서 국내 상장 미국 ETF의 수익은 배당으로 간주해서 15.4% 원천 징수합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하나 여러분의 뭐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게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미국 ETF도 했었는데 이건 매번 세금 떼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투자 양도소득세는 이제 좋은 게 요거는 내가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간 실현 이익의 22%니까요. 그 실현을 안 하고 계속 보유하면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에 팔면 내년에 이제 250만 원 넘는 세금 내는 거고요. 10년 후에 팔면 그때 기준으로 이제 연간 250만 원이 넘으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것도 이렇게 매번 세금 떼면은 이렇게 복리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은 돈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이제 장기 보유를 할 경우에는 이 투자한 돈이 계속 이제 복리로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거고요.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도 좀 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매년 사고 팔아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좋은 주식이 있다면,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있다면 하여튼 장기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해외 투자는 이미 뭐 소득세를 내고 있고 요거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이제 공제액은 2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더 깔끔하고요. 이거는 5천을 공제해 주지만 하여튼 좀 복잡하고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투자는 환율과 환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마다 좀 다른데 통합 증거금 계좌를 선택하시면 뭐 국내 주식 샀다, 해외 주식 샀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환차손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그렇게 뭐 팔았다고 바로 환전하지 않고요. 그냥 해외 주식 자금은 그냥 해외 주식으로 계속 달러로 보유합니다. 그래서 달러로 보유할 경우는 그냥 달러 RP를 투자하면 달러 RP가 지금 수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4.6% 이자 줍니다. 국내는 한 3%밖에 안 주는데 오히려 달러 RP가 이제 더 금리가 더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해외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동안 환율이 계속 높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달러들은 지금 다 1,300원 이하에서 환전한 건데 사실은 지금 뭐 1,370원 여기서 이제 환전을 할 경우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환율이 내려가면 그냥 5% 10% 그냥 바로 깨질 수 있거든요. 물론 주가가 잘 오르면 그 주식 수익률이 뭐 환차손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 알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환율은 미국 금리 인하하면 내려갈 게 확실한데 사실은 지금 환전해서 이중으로 깨질 수도 있죠. 그냥 환율 내려가고
주가도 뭐 신통치 않으면 사실 이중으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수익이라는 거는 주식 투자 수익 더하기 이제 환차 손익이죠. 그래서 이게 환이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환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하여튼 쌀 때마다 달러를 사놓고요. 그 당장 투자하지 않는 달러는 RP로 굴리고 이제 하여튼 주가가 좀 비교적 저렴하고 만만할 때 이제 주식을 사들여서 뭐 가능하면 장기 보유하려고 하는데 뭐 의외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 팔아야죠. 예. 그래서 주식은 일단은 먹었을 때 파는 게 좋습니다. 뭐 장기 투자한다고 꼭 그 수익이 잘 나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주식 특히 그렇고요. 미국 주식이 그동안 잘 올라왔는데 현재는 그렇게 싼 주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는 한 10% 20% 정도는 뭐 미국 주식도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국은 그 환율 이거 환전 이거 잘 해야 되고요. 또 하여튼 좋은 주식도 뭐 최근에는 잘 올랐는데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래서 항상 그 뭐 빠지는 거에 대비해야지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뭐 계속 오르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여튼 해외 투자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잘 이해하고 조금 대비를 해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금투세 생기면 다 해외 투자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는 250만 원 공제되고 여기는 5천만 원 공제되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하여튼 이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은 뭐 당분간은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